한 달 생활비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게 거주비잖아요. 서울에 태어나기 스펙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울살이가 굉장히 팍팍하단 말이에요. 대략 30대 직장인이 서울 수도권에서 살려면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의 거주비가 들던가요? 월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를 최소로 잡느냐라고 하면은 요즘은 사실은 보통 1000에 50도 사실은 찾기 쉽지 않은 건 현실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구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발품과 시간을 들여야 되고, 한 80% 이상의 분들이 오케이 이 정도면은 살아볼 수 있겠다, 오케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 60에서 65만 원 정도 사이거든요. 당연히 수도권으로 가면 조금 더 저렴해지긴 하는데 서울 내에서는 60 정도가 되고, 근데 이게 사실 집이라는 게 그 차랑 다르게 되게 명확하게 사실을 딱 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똑같은 집인데 어떤 데는 샤워부스가 망가져 있고 어떤 데는 곰팡이 펴 있고 막 이러니까, 다녀본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지어진 딱 20년 정도 된 오피스텔 65 정도까지는 줘야 되고요. 조금 이제 원룸인데 이제 뭐 빌라다 혹은 1.5룸인데 빌라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거주비에 좀 투자해서라도 조금 좋게 살고 싶다 하면 최대 얼마 정도까지 쓰시는 분을 봤나요? 뭐 정말 1000 단위까지 쓰시면 당연히 있죠. 1000 단위를 쓰시는 분이 네, 있어요? 있죠. 월세로? 혼자 와. 사는데요? 와 했어요. 와 진짜 많은가 보다. 평균보다 조금 더 위. 저는 이거를 그러면은 기준을 뭘로 잡으면 좋을 것이냐를 어떻게 이제 하면은, 대기업들에서 오피스텔 같은 걸 짓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쵸. 그럼 사실은 그게 꽤나 비싸요. 보통 1000에 100? 7평에서 8평 정도 되는 원룸 오피스텔? 근데 그런 집들은 보통 예약을 많이 거세요. 나오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도가 어쨌든 많은 돈을 썼을 때 조금 꽤 좋은 컨디션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물론 더 쓰면 당연히 더 올라가는 거겠지만, 저는 그 정도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내가 주거비에 좀 많은 돈을 내지만 조금 난 집도 좋아하니까 깨끗하고 좋은 데 살고 싶어의 기준을 저는 그 정도로 잡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1000에 65짜리랑 네. 1000에 이제 100 정도 써야 되는 두 개 컨디션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나? 다 솔직하게 말씀해 줘도 돼요. 1000에 65 정도면 일단은 내가 살면서 조금씩 고쳐야 돼요. 되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은 그 전구가 나갔네, 에어컨에서 냄새가 조금 많이 나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를 신경 쓰게 만드는 거. 네, 집에 내가 또 가꿔주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금액이 좀 그 정도,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면은 이제 같은 이제 평수나 이제 그런 거 이제 따졌을 때죠. 그런 거에 대해서 벗어난다 인 것 같아요. 아예 신경 안 쓰고 싶으면 관리비랑 이런 거 포함해서 100 정도까지는 주시면은 물도 잘 나오고 뭐 변기도 안 고장 나 있고 100% 깨끗하진 않지만 꽤 좋다. 친구들이 왔을 때 와 너 집 좋은 데 산다 라고 이제 정도까지는 되는. 그게 100, 그 65는 어느 정도 신경을 계속 써줘야 되는 집 컨디션 정도가 65다. 1200가구나 다니셨으니까 보통 대략 30대 직장인 중에 1000에 65 사시는 분들은 생활비 같은 건 어느 정도 규모로 쓰시던가요? 딱 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레인지가 크긴 하지만 너무 레인지가 너무 크다. 너무 크긴 하지만 네, 너무 큰데 사실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100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쓴다, 사실 적게 쓴다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거는 저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예전에는 그래도 100만 원을 내가 딱 잡아놨으면은 이거 덜 쓸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모든 게 되게 올라가다 보니까 100만 원이어도 조금 빠듯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서울 자취 지도를 그려주셨어요? 네. 뭐 저도 책을 보긴 했습니다만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좀 새롭게 따끈따끈하게 지켜볼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일단은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30분이라도 생각을 해봐.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집중은 좀 너무 중요해. 어떤 분들은 중요하지 않아. 어떤 분들은 안 깨끗해도 좀 한 10평 넘는 데 살고 싶어? 나는 너무 깨끗해야 돼. 대신 5평이어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모르다 보면은 이 집 난 좀 별론데, 이 집 별론데 이러면은 점점 금액이 막 올라가고 막 집도 너무 찾기 어렵다. 이렇게 되고 시간이 이제 쫓기니까 나와 있는 거 아무거나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기준을 잡으면 좋아요. 위치, 컨디션, 집의 크기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거는 없어요. 셋 다 만족하면은 갑자기 금액이 80이 아니라 120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나는 어떤 것들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너 숫자 200이 있어. 그러면 너 키랑 몸무게 뭘로 나눌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런 것처럼 나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나는 위치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크기랑 이걸로 봐야겠다. 컨디션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좀 집을 월세로 가든 전세로 가든 매매로 구하든 잘 구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기준을 하나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준은 나는 직장이 강남이고 강남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뭐 천에 한 60에서 65 그냥 평균적인 정도의 원룸 정도였으면 좋겠어. 근데 편의시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마트도 근처에 있고 영화관도 근처에 있고 편의점도 막 집 근처에 막 3개, 4개씩 있고 강남에서 가깝고 완전 신축은 아니어도 돼. 컨디션은 조금 떨어져도 집주 근접에 그냥 편의시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대체로 많은 분들이 딱 요 생각 갖고 오시거든요. 그만큼 대중적인 픽이라는 거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자는 거잖아요. 당연히 비싸기는 합니다. 좀 발품을 팔면은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지는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지는 않고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완전 강남역 근처에 오피스텔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오, 그래요? 강남역 근처가? 네, 강남역 근처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강남역은 비싸겠지 해갖고 보통 2호선 라인으로 이제 그렇죠, 찾는 게 사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제 그 생각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서초 방배 비싸다. 그러면 사당 비싸다. 5만 원씩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등잔 밑이 어두운 곳이 딱 강남역. 뭐 진짜 잘 찾으셔야 돼. 이게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 아마 지금 검색하면은 안 나올 확률도 좀 있어요. 어머, 이제 조금씩 있죠. 있네.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드시는 그 위쪽으로 꽤 있어요. 멀리 가도 된다 그러면은 노년까지로 가면은 쪽이 조금 있어요. 여기가 그 막 술집 엄청 많고 그 거긴가요? 아 거기를 조금 지나가면 지나서 노년초 그 골목 지나서. 네, 지나가면 여기 1060이다. 네, 이런 곳들 없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 왔다 갔다 시간 플러스 한 달에 교통비가 딱 1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내가 대중교통을 안 탄다고 생각하면 1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가 집에 쓸 수 있다. 더하자. 네, 따릉이 타고 갈래? 걸어갈래? 뭐 10분, 20분 걸어갈래라고 하면은 완전히 내가 회사 바로 앞에 찾아보셔도 됩니다. 네, 강남역 기준으로는 사실은 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회사 앞에 근데 또 안 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떨어져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생각의 흐름이 사람은 사실 똑같잖아요. 뭐 사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나 구한다? 그러면은 2호선이겠지? 그래서 2호선 근처로 찾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수요가 그쪽으로 온다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걸 좀 찾아보라고 하면은 버스 한번 찾아보세요 해요. 버스로 한번 가는 걸로 찾으면은 생각보다 많아요. 마을버스여도 되고요. 파란 버스여도 되고 빨간 버스여도 되고요. 그렇게로 찾으면은 당연히 조금 멀 수 있죠. 버스로 찾으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게 회사 앞에 서네? 오히려 좋아. 사실 집 구하는데 내가 바쁜데 막 한 달 내내 많은 공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하철만 가게 되는 건데 버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저는 굉장히 그거 추천드립니다.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저마저도 신혼집 구하는데 단 한 번도 찾아본 적 없거든요. 다 지하철이지. 의외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경기도 어디든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버스가 너무 많으니까. 빨간 버스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수원에서 하남 가는 거였나 막 이런 거였거든요. 강남 들렸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모든 대중교통은 강남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강남 들렸다가 가세요가 제일 빠른 길이에요.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야 되는 게 있어서 강남이면은 버스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팁. 자, 그럼 강남을 잇는 제2의 업무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광화문. 나는 여의도 광화문에 우리 회사가 있어. 그럼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의도가 요 라인이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여의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의도 안에는 집이 없어요. 여기가 되게 비싸요. 이 금액 내고 이 인프라를 내가 누려야 돼? 라고 하면은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네, 2천에 70인데 요 평수예요. 2평, 3평. 근데 여기가 여의도가 너무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가 오피스텔도 진짜 비싸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영등포 바로 앞에 여기에 좀 이제 신축 오피스텔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여기 사실 진짜 가면은 더 다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가 막 새로 생긴 지 한 3, 4년 됐을 거거든요. 7평이잖아요. 6.5평? 근데 115면 욕 조금 비싼 것 같긴 한데 110 막 이래도 나가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뷰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금액이면은 생각해보면 6평에 115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파트로 환산해 볼까? 3배로 치면은 실평수 18평은 내가 345만 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직장 다닌다. 그럼 어느 쪽으로 좀 빠지는 게 좋나요? 이거 진짜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래도 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 아예 멀리서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또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강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가 사실은 모수로 치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5호선 9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으니까 강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요즘 전세 사기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으니까 사실 여의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이 금액을 내고 이 근처에 사는 게 좋을 것인가 혹은 조금 더 멀리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서구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강서구가 사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서울 내에서는 제일 많이 있는 곳. 나는 그래도 서울에 살고 싶어. 그러니까 서울의 끝에라도 살고 싶어 선택할 때가 사실 강서구로 사시면 되게 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서울에 당연히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책에서 강서구 보증금 300에 월세 30, 50도 가능하다고. 가능하죠. 가능한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지금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
1, 36, 1, 뭐 19, 1, 2, 18, 13, 7 이렇잖아요. 1,000만 원으로만 해도 꽤 늘어나요. 사실 서울에서 보증금 1,000 미만으로 찾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인중개사 분들도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직종이잖아요. 300에 30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열심히 안 찾아줄 확률도 있어. 해소 중개수도 너무 낮고 사실 이런 집은 찾기도 쉽지도 않고 돈이 안 되니까. 네. 어쨌든 찾을 수는 있다. but 그러려면은 내가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과 그런 거를 다 들어가야 된다가 있어서 보증금은 어쨌든 1,000 정도가 서울에서는 사실은 거의 미니멈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강서구는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럼 광화문 쪽은 어디가 조금 괜찮을까요? 광화문 종로 이쪽이죠. 정말 많은 지하철 노선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진짜 특정 짓기 어려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영등포구청으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위로 올라가서 그래도 조금 뭔가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럼 노원, 도봉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거의 센터에 가깝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여기만큼 되게 딱 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광화문이라고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3호선이에요. 그럼 5호선 라인이 아니라 3호선 라인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여기만큼 많은 분들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지? 뭐에 내가 관심이 많지? 내가 이런 걸 포기할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게 사실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왕십리까지는 잘 없어요. 왕십리까지는 되게 비싸거든요. 장안평. 네,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1인 가구로서 자취를 할 때 뭔가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 요 동네이기는 합니다. 책에서 보면은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생활권별로 비슷한 지역들이나 아니면 자취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묶어주셨단 말이죠. 첫 번째가 마포구 은평구를 묶어주셨고, 그리고 영등포구 동작구를 묶어주셨고, 관악구를 또 하나를 찝어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묶은 이유나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거를 주마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너무 쪼개지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마포구 은평구는 생각보다 특징이 좀 공통적으로 갖고 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6호선이라는 게 완전히 관통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마포구에서 조금 6호선 알아보다가 조금 비싸네? 은평구 쪽으로 가볼까? 이런 분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묶은 게 마포구 은평구고, 영등포구 동작구고, 관악구는 이제 너무 크니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빼서 했는데, 지금 이거를 사실은 나눈 거는 나의 직주 근접은 주로 어디일까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강남으로 회사를 다니냐, 여의도로 회사를 다니냐, 혹은 내가 종로로 회사를 다니느냐, 상암 쪽으로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회사원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내가 어디에 살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해갖고 이제 나눈 것들이 사실 이렇게 좀 있거든요. 여기는 마포구 은평구에 대한 니즈가 되게 높은 곳이라고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를 잘 안 벗어나세요. 교통상으로도 6호선을 타고 관통을 해도 강북 쪽으로만 가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쵸. 서북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보통 저기에 이제 니즈가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도 제일 가성비가 좋다, 내가 갖고 있는 가용자금 대비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은평구이기는 해요. 은평구가 은근히 1인 가구분들이 진짜 많이 사시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관악구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성지, 원룸촌. 그거에 가려져서 그림자처럼 있는 곳이 저는 은평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여기가 저렴하고 1인 가구분들이 살만한 집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보증금이 1,000이 아닌 그 밑으로도 꽤나 많이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위주라기보다는 빌라 위주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1인 가구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내가 주거비를 줄이면서 살아보고 싶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쪽을 조금 추천드리기는 해요. 여기가 되게 개발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여기 진짜 재밌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 서대문구까지 포함할 수 있거든요. 서대문구까지 포함하면은 여기가 진짜 개발이 안 돼갖고 조금 새 건물 들어왔다? 금액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와, 여기가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동네예요. 새 건물에 대한 공급이 너무 없으니까, 들어오면 완전 그냥 왕자가 돼버리는 거군요. 그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곳이에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중간 금액이 잘 없고, 조금 이제 뭐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이다 이 정도면은 한 보통 5, 6평도 한 1,000에 한 80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비싸요. 강남보다 비싸요? 그 정도로 비싸요. 왜냐면 여기가 수요가 꽤 있거든요. 이거 되게 큰 동네 중에 하나니까 되게 수요가 높은데, 그 서대문구가 이제 학교가 되게 많잖아요, 대학교가. 여기가 오피스텔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돈 많은 유학하러 오신 분들이 월세 뭐 120? 오케이! 이런 느낌인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도 되는 동네인가? 이 오피스텔이가 하는 곳이 이제 이쪽이에요. 여기도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비싸다. 이거는 다 아우르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만큼 오래된 동네라는 건 이제 재개발 예정인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곳들 찾으시면은 되게 저렴한 금액에 엄청나게 큰 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마 잘 못 들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가좌, 북가자동, 남가자동 이런 데가 은근히 교통 갈만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역으로 치면 뭐가 없어요. 근데 마을버스 타면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데의 또 특징이 뭐냐면, 어때는 30년, 40년 이제 재개발 전이니까 집 맘대로 쓰세요 이런 분들
아 어차피 허물 거니까. 어차피 허물 거니까 되게 낮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재개발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나가시게 돼갖고 이제 한남 쪽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뷰도 너무 좋아. 20평이야. 근데 전세 6천 막 이렇게 한남동에. 네, 진짜 그런 데가 있었어요. 이제 그쪽에 이제 재개발 지역을 가보시는 것도 저는 꽤나 추천드리는 것 중에 아 하나입니다. 어차피 뭐 내가 여기서 평생 살 거 아니니까 특수성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영등포구 동작구 묶어주셨는데 이곳의 특징은 또 어떤가? 영등포구 동작구. 사실은 요쪽이 강서 쪽까지 해갖고 양천엔 사실 인가가 거의 없거든요. 강서까지 해갖고 여의도의 니즈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쵸. 네, 여기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위쪽으로. 네, 그래서 되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물레를 사는데 바깥쪽으로 가기 위해서 물레를 사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안쪽 기준을 위해서 많이 가세요. 여의도가 이제 사실 이제 제일 메인인 곳이 되게 크고 어쨌든 그 지하철 노선도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은 아, 이 동네가 제일 괜찮은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한 2, 3년 정도 전부터 밀고 있는 동네는 당산이기는 해요. 당산동. 네, 당산동이 진짜 2호선과 9호선이 있는데 이렇게 좋고 인프라도 있고 자연도 좋은데 저렴해도 되나? 네 정도예요. 와 여기 그냥 강남이랑 멀다는 이유로 이 정도 금액이어도 돼? 2호선이랑 9호선 하나만 있어도 되게 비싸거든요 서울은. 근데 그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 한강도 옆에 있어요. 근데 은근히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곳은 당산역. 2호선이 이제 당연히 출퇴근이라면은 을지로 쪽인데도 영등포구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을지로 4가가 있어서 그런가? 네, 그 2호선 라인이 있어서 저는 진짜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100명 데리고 와갖고 아, 이 금액으로 찾아봐 하면은 되게 웃긴 게 아, 2호선 라인 타고 가다가 영등포구청에서 수렴하게 돼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와, 여기 신촌? 와, 여기 찾아보니까 너무 비싼걸? 충정로? 아, 여기 좀 너무 회사지가 아닌데 너무 비싼데 집도 없고?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등포구청으로 수렴돼 있어요. 예, 뭔가 한강도 좀 가까운 것 같고. 아 신기하다. 그거 신기하네. 이제 그 말뜻은 어쨌든 2호선, 5호선 라인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 근데 저쪽은 뭔가 심리적으로 너무 멀게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아까 여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합정까지랑 되게 비슷한 게 합정보단 조금 낫지만 어쨌든 특수성이 있는 동네거든요. 지하철 노선도도 너무 좋고 분당선 가는 곳까지 이제 있어갖고 그거 대비 너무 많은 수요가 몰리는데 집이 없어요. 절대적인 집의 숫자가 모자라갖고 서북 쪽이랑 되게 반대결의 동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는 수요 대비 그냥 집이 없어요. 한 20년 정도 된 원룸 그런데도 진짜 내가 타이밍 안 좋게 가면 1000에 70, 1000에 80에도 들어가야 돼요. 진짜 신기해요. 진짜 오래된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은 원룸도.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장안평, 군자 이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동작구, 만약에 동작구 쪽에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 동작구는 사실은 7호선을 보고 가는 동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아 동작구는 7호선을 본다. 7호선 이쪽 라인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7호선 라인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2호선 찾을 때랑도 비슷해요.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도 위로 올라갈수록 5만 원씩 저렴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군자, 중곡, 용마산, 사가정 이렇게. 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여기가 7호선으로 가기에는 꽤 좋다. 근데 여기가 또 대림 이상으로는 잘 안 가세요. 왜냐면 여기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이제 거기는 좀 중국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가산 구로에 대한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기도 또 은근히 그런 게 비쌉니다. 뭐 보람에, 네. 보람에 장승배기, 네, 뭐 요런 이쪽으로 상도, 상도, 숭실대, 숭실대 이런 남성까지. 또 원룸 쪽의 성지, 관악구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임 밸류만큼 비싼 곳이에요. 1인 가구 제일 많은 곳이에요. 비율도 높고 절대적인 숫자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게 왜일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저기만 가요. 일단 2호선이 있으니까 사실 저기가 홍대 쪽으로 가나 강남 쪽으로 가나 좀 중간의 느낌도 있고 네임 밸류가 사실 잘 몰라요. 지방 사람이라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관악 거기 자취의 성지잖아. 그러니까 관악구에 와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여기서 집 볼 때 주무실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몇 개 가보고 빨리 계약하고 와야 돼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관악구에 한번 몰려와서 살았다가 거기서 흩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서울이라는 동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산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부산 진구라는 곳에 갑자기 집을 가서 찾아야 돼요. 당연히 지나가는 가봤겠죠. 근데 잘 모르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부동산 몇 개 보고 아 KTX 시간 또 빨리 다 돼가네. 그럼 내가 그 근처에서 집 구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저기 전체가 다 그냥 원룸촌이군요. 아, 네. 근데 여기는 안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 한번 살아보신 분들. 신림, 봉천, 서울대, 낙성대까지 되게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비싸지고. 그리고 비싸지고. 생각보다 와 거기 되게 저렴하지 않아? 라고 했던 게 그렇지만도 않다.
결국에 자취남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를 아주 면밀하게 잘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인생에서 제일 큰 쇼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써서 신용카드를 30년 할부한 거랑 똑같거든요. 확 와닿았다. 근데 그거를 10,000원 단위도 아니고 100만 원 넘는 돈을 할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왜 알아봐야 되는가? 금액적인 것도 사실 굉장히 크고, 작은 거를 살 때는 재고 따질 수는 있지만 의외로 이렇게 큰 거를 선택하게 될 때는 남의 의견만 듣고 막 휩쓸려 갖고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덜어 있거든요.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나의 짧은 인생 100년에서도 그렇고 돈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내가 많은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시고 발품도 팔아보시고 뭔가 이렇게 훌륭한 채널, 월드 채널도 많이 보시고 이러면서 많은 관심을 사실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이거를 저는 과목에 편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임차인이 뭔지 임대인이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면서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한 이제 그런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냥 몇 개의 되게 파편적인 정보만 갖고 인생을 건 베팅을 하게 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되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